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미어가 어려우신가요? 프리미어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기본기가 없이 기능만 익혀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프리미어를 비롯한 모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기본기를 익힐 수 있는 프리미어 2022의 기본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가져오는 방법, 소스의 정보 확인 방법, 영상의 단위, 프로젝트의 저장 방식 이해, 트랙의 개념, 클립의 선택과 이동, 기본 편집 툴을 이용한 컷 편집, 정지컷의 길이 조절 등 본 강좌를 시청하시고 영상 편집의 기본기를 완성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기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뉴 프로젝트와 오픈 프로젝트가 있죠. 프리미어에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되면 그것을 뉴 프로젝트라고 부르고요. 기존에 생성했던 파일을 여는 것은 오픈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자, 일단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프로젝트 누릅니다. 자, 그러면 설정하는 것이 한 번 더 나오게 돼요. 프리미어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저장하는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지 여기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 프리미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곳에 저장하기를 원하신다 하시면 브라우즈 버튼을 눌러서 다른 경로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 탭이 나오게 됩니다. 제너럴을 보시게 되면 이 프리미어를 작업하는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가 어떤 것이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더 속도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미어에서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GPU Acceleration이라고 뜨고 OpenCL이라고 뜨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프리미어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런 그래픽 카드를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여기를 눌러서 소프트웨어 온리라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끔 프리미어를 이용을 하실 때 갑자기 멈춘다든지 잦은 다운이 일어난다든지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여기 있는 GPU Acceleration을 눌러서 소프트웨어 온리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이 소프트웨어 온리는 웬만해서는 에러가 나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왜냐하면 이것은 윈도우를 이용하시는 분은 윈도우 10에 최적화된 그런 드라이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훨씬 적어집니다. 하지만 그래픽 카드는 워낙 종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따라서 사양을 좀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실 때는 이 소프트웨어 온리로 한번 바꿔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나머지 비디오와 오디오는 그대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캡처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또는 비디오 캠코더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캡처해서 소스를 받아들이고자 할 때는 HDV로 주도록 하세요. DV는 아주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의 쓰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HDV로 바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름을 써주셔야겠죠. 자,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이름으로 주시는 게 좋겠죠. 저는 프리미어 1으로 잡겠습니다. 자, OK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프리미어의 기본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어도비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이런 메뉴나 이런 창의 위치가 약간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헷갈려요. 그런데 이것도 몇 번 쓰시면 위치만 익숙하게 되면 금방 적응하시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선 작업 공간을 살펴보면 자,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은 메뉴 부분이 되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이 작업 환경을 여러분이 어떤 거를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배치를 조금씩 바꿔주게 됩니다. 비디오 편집용으로 작업창을 배치한다든지 컬러를 조정한 위주로 작업창을 배치한다든지 뭐 효과를 주는 위주로 작업창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소스 부분이 있죠. 자, 이곳은 작업하기 위해서 프리미어에 가져온 여러 가지 소스에 대해서 조정하는 창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스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장면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펙트 컨트롤과 이펙트는 효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프로젝트라고 나오는 것은
자, 여러분이 프리미어를 시작하면서 새로 만든 그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미디어 브라우저는 여러분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음악이라든지 영상, 사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툴이죠. 자, 그 다음 이 타임라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져온 이런 소스들을 여기에 얹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편집하고 자르고 이어붙이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한 작업들이 어디에 보이느냐 하면 프로그램 창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한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은 여기 있는 프로그램 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작업할 소스 파일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미디어 브라우저를 눌러보시면 지금 내 컴퓨터의 드라이브가 전부 보이게 되죠. 이 드라이브에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찾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파일에서 직접 임포트 메뉴를 이용을 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포트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탕화면에 프리미어 폴더를 하나 제가 만들어 놨죠. 자, 여기에 소스도 같이 넣어 놨어요. 이 소스를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어 강의를 위해서 제가 하나 찍어 봤어요. 간단하게 밖에 나가서. 자, 이 영상을 이제 가져왔는데 이 영상을 타임라인에 얹게 되면 이 프로그램 창에 영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를 우리가 지금 불러드린 소스 아이콘 모양이죠. 자, 이 썸네일 위에다가 얹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우스를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소스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따로 열지 않고도 어떤 영상인지 금방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게 되면 파형 모양이 나오죠. 이 파형은 오디오가 같이 포함된 영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디오가 없이 영상만 나오는 거면 이 파형이 보이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은 영상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58초 08프레임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정보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우스를 얹어주시면 이렇게 옆에 작은 창이 나오면서 파일명과 파일의 종류, 지금은 무비라고 되어 있죠. 사진일 경우에는 픽처라고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 38402160이라는 것은 이 소스 영상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길이 아래쪽에 보면 48,000Hz라고 나오죠. 이것은 사운드의 질이 되겠어요. 41,000 같은 경우에는 보통 CD 음질이고요. 48,000 같은 경우에는 DV 음질, 더 좋은 음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얹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 위에 가져오게 되면 손바닥 옆에 플러스라고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손을 놓게 되면 바로 들어오게 되고 이 위에 보이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제가 이걸 움직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이 움직이죠. 이건 플레이 헤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플레이 헤드가 위치하는 곳이 이 영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파형이 나와서 오디오가 들어간 부분이 보이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 플레이 헤드가 위치하는 이곳에 눈금이 있는 이 부분이 시간의 단위를 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00:00이죠. 자, 그 다음 그 뒤에는 00:00:30:00입니다. 자, 이것은 제일 뒤에 부분은 프레임이 되겠고요. 그 앞은 초, 그 다음 분, 그 다음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을 잴 때는 초 단위로 재게 되지만 영상은 좀 더 정교한 단위로 프레임이 있죠. 방송 같은 경우에는 1초에 30에서 24프레임까지를 이용하게 되고요. 유튜브 같은 데 올릴 때는 뭐 60프레임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프레임이 채워지면 1초가 넘어가게 되겠죠. 이게 영상의 길이를 말해주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현재 위치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걸 움직이게 되면 현재 위치의 단위를 보여주게 되죠. 지금 위치는 16초 28프레임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플레이 버튼 보이죠?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플레이가 되고 멈춤 버튼 누르면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매번 누르기가 귀찮죠? 그래서 이거는 꼭 단축키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 누르시게 되면 플레이, 다시 누르면 멈추게 되겠죠? 플레이와
스톱은 반드시 스페이스바 이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여러 가지 편집이나 이런 작업들은 여기에 있는 툴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프리미어가 작업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리미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에게 강의하는 여러 분들을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고 바로 사용법부터 들어가시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 프리미어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저장을 하는 방식과 프리미어가 이 작업 파일을 가지고 작동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거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걸 완벽히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프리미어를 쓰실 때도 문제가 없고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식은 프리미어뿐만이 아니고 이런 영상 편집을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잘 익혀두도록 하세요. 자, 일단 이걸 약간 줄여놓도록 할게요. 자, 제가 좀 전에 이 바탕화면에 프리미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프리미어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프리미어 폴더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를 열어보시게 되면 지금 프리미어 1이라고 해서 지금 금방 우리가 저장한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러드린 영상이 여기에 있죠. 자, 이거를 이쪽으로 불러드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지금 우리가 만든 이 프로젝트 파일은 이 영상을 불러드린 이것과 여기에 여러 가지 작업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사진도 얹고, 그 다음 사운드도 얹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이 프리미어 1이라는 이 프로젝트 파일이 되겠죠. 자, 이때 여기 있는 이 소스 우리가 불러드린 거 있죠? 자, 이거를 들고 바깥으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게 되면,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 바로 빨간색 화면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소스 파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missing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 얘가 자꾸 찾아요.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의 대다수의 프로그램과는 다른 방식으로 파일을 운영하게 돼요. 자, 이거 일단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대로 못 찾는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다시 넣어줘도 계속 찾지 못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다시 불러드릴게요. 자, 원래는 이걸 다시 연결해주는 방법이 있긴 한데, 자, 일단은 그냥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여기서 임포트로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오게 되죠? 네, 다시 얹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용 소스 파일을 가져올 때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프리미어는 우리가 이렇게 소스 파일을 가져와서 얻는다면 프리미어는 이 파일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얻느냐? 여기 있는 소스 파일을 완전히 저화질용이나 또는 썸네일용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여기다 얻는 거예요. 결국은 원본이 아닌 거죠. 자, 원본은 예를 들어서 화면이 이만한 사이즈예요. 자, 여기에 얻는 것은 화면을 요만한 사이즈로 얻는 겁니다. 자, 나중에 작업이 다 끝나고 저장을 하게 되면 프리미어 1이라는 이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이 되겠죠. 하지만 누구나 아무나 볼 수 있는 mp4 같은 영상용 파일로 저장을 하고자 한다면 자, 여기서 그냥 세이브로 하시면 안 되고요. 파일에서 익스포트를 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자, 파일을 누르시면 익스포트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미디어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내보내셔야지 프리미어 프로젝트 파일이 아니고 아무나 볼 수 있는 영상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익스포트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익스포트를 하느냐 하면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본이 이만하면 여기에 얹은 것은 요만한 걸로 얹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얹은 다음에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없애버리고 자, 이 사이에 또 다른 영상을 끼워 넣는다든지 이만한 길이의 영상을 자, 그 다음 여기는 또 잘라서 지워버리고
자, 그 다음 여기에 사운드도 또 넣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어요. 자, 그것을 익스포트를 해주게 되면 얘는 이 작업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잘라서 버리고 여기는 어떤 영상을 넣고 여기는 잘라서 지우고 사운드를 얹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 대신 원래 있던 원본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이 순서대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일종의 작업 지시서 같은 거예요. 즉 프리미어 프로젝트 파일은 여러분이 나중에 익스포트를 했을 때 이 프리미어가 작업하기 위한 작업 지시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작업 지시서를 보고 이 원본 소스를 가져다 놓고 그대로 작업해서 익스포트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mp4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 프로젝트 파일은 작업 지시서의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용량이 어때요? 작습니다. 자, 굉장히 작아요. 자, 그리고 소스 파일은 용량이 크면 뭐 1기가가 될 수도 있고 2기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파일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의 소스를 얹을 경우가 있겠죠. 사운드도 얹고 영상도 뭐 2개, 3개 더 얹었어요. 예, 이렇게. 자, mp4를 2개를 더 얹었고 여기에는 mp3 사운드 파일을 얹었습니다. 자, 이거를 전부 가져다 얹은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전부 가져 얹었는데 만약에 이 용량들이 전부 1기가, 2기가 이렇다 그러면 이걸 다 포함시켜 버리게 되면 이 프로젝트 파일 용량이 어떻게 돼요? 막 10기가, 20기가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영화 같은 거나 CF라든지 단편 영화 이런 것들 편집하면 뭐 이런 용량은 우습죠. 자, 그러면 파일 하나가 이렇게 크면 열릴까요? 열리지 않습니다. 물론 열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열리는데 거의 2-3시간씩 걸릴 거예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잘랐다. 여기에 다른 영상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게 실행돼서 여기에 보여지기까지 시간이 뭐 30분, 1시간, 2시간씩 걸리게 되는 거죠. 도저히 작업할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이 원본을 아주 작게 축소해서 자, 이런 작업하는 데만 지장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이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업할 때는 용량이 작으니까 얼마든지 작업이 되겠죠? 하지만 나중에 누구나 볼 수 있는 mp4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큰 용량을 가져와서 얘가 또 처음부터 작업을 다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상관없죠. 우리는 일단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자, 이렇게 mp4로 넘겨라 익스포트 명령만 주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죠. 계속 컴퓨터 앞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익스포트 과정은 얘가 알아서 작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동화 작업이라고 일종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 절약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 움직이고 30분 기다리고 또 하나 작업하고 30분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작업 하나가 뭐 10시간, 20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문제는 자, 이 파일이 어디서 가져왔는지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 파일이 여기에 없고 바깥으로 빼버리게 되면 컴퓨터는 어디만 찾아요? 여기만 찾겠죠. 컴퓨터는 쓰여진 대로만 작업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 못 찾는 거죠.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서 불러들였다 한다면 그 위치는 바뀌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바뀌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별 10개짜리. 자, 이거는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실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아무리 작업을 잘해도 이게 없어져 버리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이 프리미어는 원본 소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스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임포트로 불러들여온 파일이 원래 있던 곳에 나중에 작업이 끝나서 mp4로 인코딩 할 때까지 그 위치에 무조건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프리미어 작업 전에 반드시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그 폴더를 파일에서
뉴 프로젝트를 처음에 실행을 하실 때 그 위치를 그 폴더로 잡도록 하세요. 우리가 저장하지 않아도 처음에 이 프로젝트 생성하면 무조건 알아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 그 안에 여러분이 작업할 이 소스를 가져온 파일도 전부 이 안에 넣도록 하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아무 데서나 막 불러드려요. 작업을 하다 보면 이 폴더에서도 불러드리고 이 폴더에서도 불러드리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불러드립니다. 한참 작업하다가 사운드가 좀 필요해요. 그러면 또 여기에 이걸 복사해서 여기서 다시 가져오고 하면 귀찮으니까 안 하고 바탕화면에 그냥 나와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막 찾다가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폴더를 이제 열어서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옵니다. 들고 와요. 바탕화면에 있는 것도 들고 왔어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모르고 이거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이킬 수 없죠. 이 파일을 찾아서 원래 위치에 갖다 놓기 전에는 프리미어에서는 절대 그 파일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파일은 여기서 날아가면 여기서 작업된 그 부분도 아예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컴퓨터 쓰다 보면 가끔 막 정신 없으면 지운다는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이런 폴더를 지울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 있는 파일을 지울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움직일 수도 있겠죠 또. 자, 이렇게 돼버리면 다 뒤죽박죽이 돼서 나중에 작업을 아무리 잘 끝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을 누구나 볼 수 있는 mp3로 바꿀 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프리미어 파일, 영상 이것들은 한 폴더에 딱 몰아서 넣어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파일명만 잘 지정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이 폴더만 열면 소스 파일이랑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하죠? 꼭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작업 폴더를 뭐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뭐 USB에도 놓고 이러시는데 자, 그러면 또 헷갈려서 안 돼요. 항상 이거는 바탕화면에 넣어두도록 하세요. 이 바탕화면에 꺼내놓고 이용을 하시면 나중에도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걸 다른 폴더 안에 넣는다든지 하다 보면 또 경로가 바뀌어버리면 얘가 또 못 알아먹습니다. 굉장히 귀찮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 폴더를 다시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 여기에 오토 세이브라는 폴더가 하나 생성이 돼 있죠. 자, 우리는 분명히 프로젝트 파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소스 파일 가져와서 얹어놨는데 이거는 만들지 않았는데 생겼어요. 자,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파일이 2개가 들어가 있고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 프리미어가 아무래도 이 대용량을 처리하는 영상 관련 편집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에러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다운이 된다든지 또는 컴퓨터 사양이 받쳐주지 못하면 다운이 좀 자주 됩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했던 작업이 모두 날아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동 저장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자, 에디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프레퍼런스라고 있어요. 여기 오토 세이브라고 있죠. 자, 제너럴로 일단 들어갑니다. 자, 이 제너럴 아래에 보시면 오토 세이브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15분마다 저장된다고 하죠. 15분마다 이 프리미어 작업한 파일을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 파일로. 자, 그리고 맥시멈 프로젝트 버전은 20개죠. 자, 20개까지는 15분마다 계속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안에 파일들이 많이 채워져 있을 겁니다. 자, 계속 저장이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리미어로 작업을 하다가 프리미어가 갑작스럽게 종료가 되거나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하더라도 15분 내에 거는 저장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나마 안심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작업을 하다 보면 저장하는 걸 깜빡하고 막 1시간씩 그냥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저장이 안 되면 1시간짜리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 세이브는 되도록 켜놓고 하시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15분마다 저장될 때 약간 프리징 현상이 있어요. 저장되는 그 시간 동안은 약간 얼어있는 듯하게 멈추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저장을 한다. 자동 저장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 기능을 없애시면 되겠죠. 오토매티컬리 세이브 프로젝트를 꺼주시면 자동 저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다운되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토 세이브는 켜놓고 하시고요.
이 파일은 그런 것들이 저장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살릴 때 이 오토세이브 없으면 못 살리니까 이건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막 20개씩 저장되고 계속 저장되면 용량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자, 이 프로젝트 파일은 뭐라고 그랬죠? 작업 지시서. 그렇죠? 뭐를 어떻게 해라. 이 영상의 몇 초 위치에 어떤 영상을 넣어라. 어떤 사진을 넣어라. 음악은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이런 것들만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텍스트로 저장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용량은 뭐 거의 얼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파일이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리미어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과 저장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작업 환경이라든지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프리미어에서 임포트 명령을 이용을 해서 소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스를 선택하고요. 열기 하죠. 자, 그러면 프로젝트 화면에 소스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 소스가 어떤 영상인지 마우스를 움직여서 확인을 해보죠. 자, 그 다음 클릭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얹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오고 이 위에 프로그램 창에도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굵은 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영상이 되겠고요. 아래쪽은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영상과 사운드가 같이 포함된 소스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영상을 움직이게 되면 사운드도 따라서 움직이고요. 사운드를 움직이면 또 영상이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붙어서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소스를 가져왔다. 그러면 그 위에 얹으면 되고 계속 레이어 방식으로 얹히게 되겠죠. 자, 이론적으로는 이 하나하나를 트랙이라고 하는데 이 트랙을 99개까지 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얹게 되면 굉장한 속도 저하가 일어나겠죠. 작업이 힘들 거예요. 컴퓨터 사양이 받쳐주지 못하면 작업이 안 될 정도로 느리게 될 테니까 이 트랙은 적당한 선에서 이용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트랙을 표시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앞쪽에 자물통 모양이 있죠. 자, 이것은 그 트랙에 락을 걸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락을 걸어주게 되면 그 트랙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자, 이 락 기능은 중간에 이 트랙을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락을 걸어서 이 부분을 고정시켜 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락을 걸면 이 트랙을 이동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죠. 아예 건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게 되면 눈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눈을 끄면 이 트랙을 보여주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긴 하지만 위에 프로그램 창에 이 클립에 해당하는 영상이 아예 나오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잠시 가려주게 되는데요. 자, 그때 소리는 들리죠? 그렇죠? 그것은 아래쪽에서 뮤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꺼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위에 눈을 켜서 이 영상을 보더라도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할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M이라고 써있는 이 뮤트 트랙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소리가 나오지 않고 영상만 나오게 되겠죠. 영상 같은 걸 편집을 하실 때 소리들이 막 나오면 정신이 없는 경우가 있죠. 막 시끄럽게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예 뮤트 기능을 켜서 이 소리를 잠시 꺼놓고 편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 영상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하고 똑같아요. 복사도 되고 붙이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클립을 복사를 했어요. 컨트롤 C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있는 이 플레이 헤드라고 하죠. 자, 이 플레이 헤드를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고요. 컨트롤 V로 붙여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원래 있던 영상에 덮어써져 버리죠. 자,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인데 나는 여기에 붙이지 않고 이 위에 얹히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는 그냥은 안 되고요. 자, 여기 트랙명에 보면 V1, V2, V3 이렇게 나오죠. V1을 클릭해서 자, 여기 있는 파란색 박스를 없앤 다음 V2를 다시 누릅니다. 그러면 V1은 없고 V2만 있죠. 자, 여기에다가 컨트롤 V로 붙이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만 붙게 되겠죠. 자, 간단하죠. 자, 그 대신 사운드는 어떻게 되죠? 덮어 써집니다. 여기만 트랙을 지정을 했지 여기는 지정을 안 했죠. 사운드 부분은 지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번 트랙에 붙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도 요걸 꺼주시게 되면 컨트롤 V 해주시면 자, 이렇게 2번 트랙으로 붙게 되겠죠. 자, 이게 트랙이고 카피해서 붙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물통, 그 다음에 눈 기능, 그 다음에 트랙 선택 기능은 많이 활용을 하니까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플레이 헤드로 내가 원하는 이제 위치로 옮기게 되는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정확한 위치에 가져가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플레이 헤드를 움직이게 되면 자, 여기 위에 현재 위치 플레이 헤드 포지션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거를 보면서 일일이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짧아서 좀 더 정밀하게 우리가 보기가 힘들어요. 자, 그럴 때는 이 아래쪽에서 확대 축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바가 보이죠? 자, 이 바를 좁히면 이 전체 길이가 늘어나요.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확대해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거를 늘리게 되면 축소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주 긴 영상을 보고자 할 때는 이렇게 축소를 하면 한꺼번에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가 1분 30초가 나오는 거예요. 뒤쪽은 프레임이고 앞쪽이 1분 30초가 되겠습니다. 자,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분 30초 길이죠. 대략.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축소를 해주고 요거를 잡고 움직이시면 움직이죠? 조금 더 움직이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이 아래에 있는 막대를 이용해서 확대 축소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것도 할 때마다 이거 왔다 갔다 불편해요. 그죠? 자, 이럴 때는 키보드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에 있는 스크롤 휠 있죠? 중간에 붙어 있는 스크롤 휠을 돌립니다. 그러면 확대가 되고 줄이면 축소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스크롤 휠을 이용을 해서 확대 축소를 해주시면 되고요. H 눌러서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V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좀 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얹은 소스를 자세히 보고자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방법은 자, 마우스를 소스에 얹고 좌우로 움직여서 진행 상황을 이렇게 봤었죠. 자,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클립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이 타임라인에 얹혀 있는 모든 이런 소스들을 클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클립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쪽에 컨트롤 패널이 뜨면서 지금 소스 영상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게 붙어 있죠. 플레이 헤드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도 플레이 할 때는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 해볼까요? 프리미어에 쓰일 영상 소스 파일을 찍으러 나와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 소스 창이 필요 없으면 여기 있는 줄 3개 메뉴를 눌러서 클로즈 패널 해주시면 닫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창의 위치나 사이즈를 조절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창과 창 사이에 마우스를 얹으면 화살표가 생기죠. 자, 이런 식으로 창을 조절해 줄 수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세로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4개가 겹치는 교차 부분에 마우스를 얹으면 자 모양의 화살표가 나오죠. 자,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 동시에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최대한 편리한 창의 배치, 사이즈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놓고 이용하시면 본인에 맞는 작업 환경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정확한 위치에 이 플레이 헤드를 가져가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영상을 어디서 어디까지 잘라야 된다든지, 자, 어디서 어느 구간을 다른 영상으로 대치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정확한 위치에 이 플레이 헤드를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플레이 헤드 포지션에서 직접 입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움직이면 정확하게 잡기가 힘들죠. 자, 예를 들어서 19프레임을 잡아야 되겠는데 이걸 아무리 우리가 정교하게 움직여도 19프레임 잡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또 이걸 확대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쭉 확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손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해당 위치를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숫자가 반전이 되죠? 자,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위치가 7초 10프레임이에요. 그러면 0으로 쭉 오다가 0 이외의 숫자가 나오는 부분부터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710. 그렇죠? 네, 써볼게요. 710입니다. 자, 그 다음 엔터를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초 10프레임까지 지금 플레이 헤드가 이동을 했죠. 자, 이거는 이 영상에서는 가장 기본인 영상의 길이 단위를 말하는 건데, 자, 요거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봤는데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00 써 있는 이 부분이 제일 앞에 부분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 그 다음 00 부분은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00 부분은 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00 부분은 프레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같이 2009라고 쓰여 있는 것은 20초 09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레임은 그러면 기준이 뭐냐? 우리가 TV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뉴스를 보거나 연예 프로그램을 보거나 하죠. 이 TV로 나오는 모든 방송들은 전부 초당 29.97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초에 대략 30장 정도의 그림이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계가 뭐예요? 30장이죠. 자, 여기 프레임이 30이 되는 순간 여기는 00으로 바뀌고요. 초가 1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1초 00프레임이 되죠. 자, 이것은 즉 30프레임과 동일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시간을 얘기를 할 때 80초라고 얘기하면 결국 이건 뭐나 똑같죠? 1분 20초나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단위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시분초 단위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과 같이 숫자가 0 이외의 숫자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쓰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초 6프레임이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입력을 하실 때 이걸 전부 앞에 걸 쓸 필요 없고요. 이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부터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1106이죠. 그러면 얘가 알아서 나머지는 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럼 영상을 만들 때 프레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거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자, 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때요? 30프레임이라고 그랬죠, 대략. 유럽 같은 유럽 방식은 8방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유럽 방식은 25프레임이 되겠어요. 영화 같은 건 어때요? 극장에서 보는 영화는 프레임이 몇 프레임이죠? 24프레임이에요. 자, 전부 이게 1초당 지나가는 그림의 숫자가 되겠죠. 유튜브 같은 데 올릴 때는 초당 15프레임짜리도 있고요. 또는 20프레임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10프레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움직임이 많지 않은 영상일 경우에는 잘 구분이 가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용량을 줄일 때 이렇게 프레임 수를 일부러 줄여서 영상의 용량을 줄이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들 애니메이션들 예전에 많이 보신 분들 많죠. 어렸을 때. 자, 그런 애니메이션들도 프레임 수를 줄여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당 30프레임이라고 종이 그림을 다 일일이 30장씩 그리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20프레임 정도나 뭐 24프레임이나 5프레임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중간에 끼워 넣기를 해가지고 30프레임으로 만들어서 TV에 송출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작업한 걸 어디로 보낼 것인지에 따라서 프레임 수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연히 일을 받아서 이런 걸 작업해서 방송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럼 무조건 30프레임으로 잡아야죠. 그렇죠? 이렇게 잡으면 방송이 되지가 않겠죠. 이런 것만 잘 생각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자, 이렇게 여기 있는 프로그램 창을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시게 될 텐데 이게 작아지거나 다 안 보이면 불편해서 못 하겠죠. 이걸 보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프로그램 창에 이 작업하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실 때 지금 fit으로 기본으로 잡혀 있어요. 자, 이걸 눌러보시면 100%라고 있죠. 자, 이 100%를 누르면 이 영상의 원래 사이즈입니다.
당연히 보이지가 않죠, 지금. 자, 어때요?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안 보여요. 다 보이지가 않죠. 그럼 불편해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fit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fit을 주면 이 화면이 이 창 사이즈에 딱 맞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손바닥으로 바꿔서 움직였죠? 이 손바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H예요. 여기서 손바닥이나 이 위에서 손바닥이나 마찬가지 툴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를 바꾸면 여기도 당연히 바뀌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10초 15프레임이다. 엔터 치면 여기 바뀌면 여기도 바뀌죠. 왜냐하면 얘가 위치하는 곳을 여기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서로 완전히 연동됩니다. 그래서 툴과 단축키도 전부 연동해서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봤고요. 자, 이제 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가져갔어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잘려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상태로 오다가 여기에 다른 영상을 넣는다거나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잘려야 돼요. 자, 지금 이렇게 쭉 가는 장면이 말소리가 나오기까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중간을 좀 자르거나 아니면 잘라서 다른 거를 넣거나 자, 그럴 때는 이 영상을 잘라야겠죠. 지금 이게 이 영상의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 보면 필름이 막 돌아가고 영사기가 나오는 그런 것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요즘은 디지털식으로도 많이 바뀌었지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필름 영사기가 막 돌아갔죠. 그 필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간에 필름을 자르고 다른 걸 끼워 넣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원하는 부분을 자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면도칼 모양이 있죠. 자, 이 면도칼로 여기를 잘라주는 거예요. 자, 이 면도칼을 선택하면 레이저 툴이라고 나오죠. 면도칼을 자, 원하는 곳에 가져다 갑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움직여서 보시게 되면 지금 선이 하나 나와요. 면도칼로 잘리는 부분 선이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여기 있는 플레이 헤드 있는데 근처에 가져가면 자, 지금 바뀌는 거 보이세요? 자, 이 위와 아래에 삼각형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것은 스냅 됐다는 뜻이에요. 이 면도칼이 잘릴 부분, 이 선 표시가 정확하게 플레이 헤드와 맞아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근처에 가면 턱 붙어버려요. 생겼죠? 좀 지나가도 그대로 있죠? 자, 그 이유는 이걸 정교하게 잡으려면 그걸 일일이 확대해서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작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근처에 가면 턱 붙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스냅 기능이 되겠어요. 자, 이걸 끄면 근처에 가도 아무 변화가 없죠. 나는 정확하게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대를 해서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확대를 쭉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작업하다 말고 이걸 언제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스냅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켜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근처에 가면 탁 붙으니까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잘립니다. 그러면 이제 클립이 두 개로 나뉘었어요. 따로따로 선택이 되죠. 원래는 하나 덩어리였는데 지금은 덩어리가 두 개로 나뉘었네요. 자, 이거를 잡고 뒤쪽으로 빼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간이 비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다른 영상을 또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자, 간단하게 한번 넣어볼까요? 자, 파일에서 또 임포트 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 영상, 사운드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또 들어오죠? 자, 약간 더 올려볼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진이 하나 들어와 있는 상태죠. 자, 이 사진을 들어다가 얹습니다. 그러면 컬러가 다르죠? 사진을 얹었을 때는 이런 분홍색으로 나오고요. 영상을 얹게 되면 이런 푸른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진을 얹었어요. 자, 그런데 영상은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쭉 찍어서 여기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녹화 버튼을 멈췄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의 길이가 여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사진은 어떨까요? 사진은 녹화 버튼을 누르고
끄고 이런 게 없죠. 그냥 찰칵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진은 과연 영상에서 얼마의 길이를 차지해야 될까요? 5초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기본적으로 5초로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5초 동안 어떻게 나와요? 별거 없어요. 그냥 같은 사진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도 계속 그대로 있죠. 자, 이 기본 길이를 어디서 잡아주느냐 하면 에디트에 가면 프레퍼런스에서 잡아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 가셔서 일단 제너럴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타임라인이라고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타임라인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스틸 이미지 디폴트 듀레이션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5.00 세컨드라고 나오죠. 5초라는 뜻이죠. 자, 정지된 사진, 정지된 그림 이런 것들은 모두 통틀어서 스틸 이미지라고 부르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5초로 잡히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 나는 10초 정도 잡히고 싶은 거예요. 자, 슬라이드 쇼 같은 영상 있죠? 사진들이 계속 지나가는 그런 영상일 경우 5초는 사실 좀 짧아요. 그거는 중간에 장면 전환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초가 짧습니다. 이럴 경우 10초를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5초로 설정되어 있으면 사진을 10장을 얹으면 일일이 10장마다 다 시간을 늘려야 되니까 작업이 안 되죠. 그런 건 아예 여기서 시간을 10초로 잡아놓고 불러들이시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OK 해도 이미 불러들인 건 적용이 안 됩니다. 프리미어를 종료하고 다시 실행을 해서 불러들이면 그때부터는 10초로 적용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틸 이미지 디폴트 듀레이션 변경했을 때는 프리미어만 재시동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틸 컷을 얹었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영상 부분을 그대로 들고 움직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선택하는 것도 이렇게 클릭해도 되지만 아무 곳이나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 있는 사각형 안에 걸치게 되면 선택이 됩니다. 자, 이건 왜 편할까요? 자, 동시에 여러 개를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얘와 얘를 전부 이쪽으로 갖다 붙이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영상이 나오다가 그냥 까만 화면 나오다가 그 다음 15초 정도부터 스틸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나는 싫어요. 바로 실행이 되고 싶은 거죠. 지금 여기가 3초 5프레임인데 자, 여기서 15초까지 그냥 빈 공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까만 화면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씩 움직이지 말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얀 박스에 걸치게 되면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붙이시면 되겠죠. 자, 이때도 근처에 가면 붙습니다. 자, 이렇게 들고 움직이면 턱 붙죠? 그 다음 여기 있는 플레이 헤드 부분에 가져가 볼게요. 붙죠? 턱턱 붙죠? 자, 이거 왜 그렇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스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스냅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근처에 가서 놔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 붙어버려요. 자, 그럴 때는 이거 끄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치만 움직여 주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선택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툴에 보시면 트랙 셀렉션 포워드 툴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툴을 보시면 화살표가 우측으로 가 있죠? 자, 이 툴은 이 트랙 뒤쪽으로 여러 가지 소스들이 얹혀 있어요. 자, 그럴 때 지금 작업을 제가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이지가 않죠. 그 상태에서 트랙을 옮겨야 할 경우 자, 이걸 다시 또 이렇게 줄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잡고 트랙을 옮기게 됩니다. 자, 이게 너무 귀찮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보이지 않더라도 이 뒤쪽에 있는 트랙들이 전부 선택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트랙 포워드 셀렉트 툴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 클릭한 상태 뒤쪽으로는 전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이 뒤쪽까지 전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게 트랙 포워드 셀렉트고요. 그 다음 반대로는 백워드 셀렉트가 있죠. 자, 이것은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이 앞쪽으로 선택이 되고 이 뒤쪽으로 선택이 되고 이게 바로 트랙 셀렉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리플이 되겠습니다. 이 리플 에디트 툴은 자, 이 툴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 위로 가져갑니다. 자, 이 클립과 클립 사이 있죠? 이 경계선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대괄호 모양이 나오고 화살표가 나오죠. 자, 그게 우측과 좌측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자, 이쪽 우측으로 움직이시게 되면 자, 어때요? 앞에 있는 클립이 길어지고 뒤에 있는 클립은 짧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요걸 다시 또 이런 식으로 당겨주면 딸려오죠. 자, 원래는 여기 있는 이 선택 툴,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클립의 앞쪽에 가져가면 자,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된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런 식으로 클립을 줄여주게 돼요.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고요. 길이를 줄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쪽에 있는 클립을 잡아서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 기능을 한 번에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고 자, 여기 있는 리플 툴을 이용을 하면 마우스를 이렇게 잡고 그대로 움직이면 앞뒤가 같이 움직이니까 두 개가 붙은 상태에서 같이 이동이 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클립을 동시에 경계선을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툴들이 가장 기본적인 툴이에요. 그 외의 툴들은 뭐 슬립이라든지 펜 툴이라든지 글씨를 쓰는 타입 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다음에 알아보고 일단은 여기 있는 기본 툴들부터 먼저 익혀보도록 하세요. 이거는 작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툴들이고 뭐 수없이 쓰이는 툴들이니까 꼭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축키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프리미어의 기본 기능들과 기본 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프리미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기억을 잘 해두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